아이고 롯데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안녕하십니까, 우피입니다. 오늘 6월 1일 NC전 인사드리고요. 2대4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경기 내내 앞서 나가다가 8회 초에 뒤집어지면서 경기를 내주게 됐는데, 전형적인 경기를 도망을 못 가서 지게 되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괜찮은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역시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결국은 앞서 나가는 경기에서 도망을 못 가면 진다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한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먼저 좀 패배 순간을 한 개로 꼽자면 저는 이 순간을 좀 보는, 그러니까 중계를 보면서 이 순간에 오늘 지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든 순간, 그 순간이 요때인데, 8회 초에 박건우 선수의 우전 2루타가 나오면서 2대2의 동점이 되는 그 순간에 저는 오늘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딱 왔어요. 뭐냐면 실점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뭐냐면 보시면은 8회 초에 전미래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일단은 출루부터 좀 셌습니다. 그러니까 선두 권희동 선수의 깊은 유격수 땅볼이 수비 강화를 위해서 들어온 유격수 이학주 선수의 글러브에 걸리긴 했어요. 근데 이 백핸드 캐치를 하는데 이게 불규칙 바운드가 약간 튀면서 글러브에 맞고 튀어서 안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느낌, 그거 아시죠? 그 느낌, 쎄한 그 느낌, 그게 딱 확 왔어요. 확 왔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전미래 선수가 1루 견제 송구를 하다가 견제가 이제 실책이 되면서 이제 무사 2루를 깔아줬죠. 그래서 이제 2차 그 느낌, 그러니까 견제 실책 때부터 사실 이거 동점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예, 왜냐면 무사 2루고 이제 박건우, 손아섭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실점을 안 하기 좀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박건우 선수가 우전 2루타를 치면서 2대2 동점에 본인이 스코링 포지션에 나가는 데다가 이제 데이비스, 손아섭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오늘 경기가 졌다라는 느낌이 좀 확실하게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무사 2루에서 데이비슨 선수가 우익수 플라이로 3루로 보내주고, 손아섭 선수가 이제 1사 3루 상황에서 좌익수 플라이 쳐주면서 역전 타점이 나왔죠. 그리고 역전이 됐고 3대2로 역전이 되면 사실 한 점 차이긴 했지만 이 한 점을 따라가는 게 쉬워 보이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경기 내내 여러 가지 찬스가 많았는데 점수를 결국은 딱 한 번밖에 살리지를 못했고, 특히 그 경기 후반부, 그러니까 6, 7회에 굉장히 무기력했기 때문에 사실 8회 말 9회 말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있는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이 좀 패배의 직감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통계적인 연관성은 없는 거가 맞는데, 근데 체감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합산이 내보면 이게 롯데만큼은 이게 좀 통계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점수를 10점 이상 낸 다음날의 경기에 득점을 하는 점수가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를 어디 찾아야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요거는 아마 어디 정리해 놓은 거 놓고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럴 엄두는 안 나가지고 해보지 못하겠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전날에 두 자릿수 득점을 내고 다음날에는 거의 많아도 석점 안쪽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점수를 너무 많이 내더라니 역시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2점밖에 못 냈으니까요. 예, 그리고 자완 선발이 나왔을 때 역시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역시 들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특히 이 자완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부분들, 공략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이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극복이 좀 안 되고 있으면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정도고,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먼저 잘한 거 이민석 선수 얘기를 역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경기에서는 김주욱 선수가 똑같은 투구 내용을 하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민석 선수도 똑같은 투구 내용을 가지고 갔어요. 5이닝 1실점 했고 1보인에서 3삼진에 이 실점도 홈런 1개로 허용한 점수. 심지어 2회에 홈런 맞은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활약을 김진욱, 이민석 선수가 이어서 했는데, 또 투구수도 80개를 예고하고 나왔는데 딱 80개 맞추면서 여러모로 완벽한 투구를 했고, 최고 구속이 153까지 나왔고, 포심 39개, 슬라이드 32개, 체인지업 8개, 커브 1개로 이제 다양한 또 투구를 했고, 보통 이제 포심 슬라이더 투피치긴 하지만 또 체인지업을 섞으면서 좀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가져갔고, 그래서 저는 딱 이 느낌이에요. 우리 팀 역사상 이렇게 어린 선발, 20대 초반의 선발 2명이 연이트 로이닝 1실점으로
하는데 보이지를 안 하고 이렇게 던진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10년대 이후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 이런 비슷했던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는데 2010년에 이재곤 김수환 경우 말고는 제 생각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에는 사실 저도 뭐 어릴 때라고 그 전까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2010년에 진짜 이재곤 김수환 선수 이후로 20대 초반의 선발 투수가 이렇게 연이어서 좋은 투구를 이렇게 한 적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어린 선발 투수가 잘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연속해서 이렇게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이렇게 그 고정 로테이션에 들어온 게 아니고 아직은 뭔가 대체 선발 아직 기회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무튼 이민석 선수의 활약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일단 제가 썸네일도 그렇게 달아놨지만 이민석 선수한테 많이 고맙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발진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민석 선수가 그래도 5이닝이나 던져주면서 또 얻어 터지지 않고 좋은 투구를 해주면서 오늘도 물론 필승조를 다 썼어요. 왜냐면 이기고 있는 경기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김상주, 전미르, 구승민, 최희준 선수로 이어 던졌는데 전미르 선수가 사실 무너지면서 비록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임민석 선수가 그래도 5이닝을 끌어주면서 뭐 또 한현희 선수가 실수가 있었고 김원중 선수도 오늘 결과론으로 안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일요일 박세용 선수가 나올 텐데 박세용 선수가 나오는 경기에 뭐 화요일에 너무 안 좋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김원중 선수, 한현희 선수를 아껴놨기 때문에 또 경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잘 이어갈 수 있는 불펜이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석 선수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민석 선수가 빠르게 무너졌다면 이닝을 한 3이닝 정도 먹고 만약에 내려갔다고 하면은 그 굉장히 불펜 운영이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최희준 선수가 오늘 0.1이닝만 던졌는데 최희준 선수가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박진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뭐 점수를 비록 좀 많이 내주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야수진의 피로도가 또 가중이 됐을 것이고 김강현 선수나 어떤 이런 선수들 김강현 선수 사실 최준현 선수가 너무 안 좋아서 뭔가 3이닝 정도 던지고 내려갔으면은 분명히 최희준 선수로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박세용 선수가 화요일에 또 많이 던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불펜 운영에서 일요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5이닝을 끌어주면서 결국은 내일 가용 가능한 자원이 최희준 선수랑 김원중 선수랑 네 그리고 전미르 선수도 이번 주에 안 나왔으니까 또 쓸 수가 있고 김상훈 선수 오늘 많이 던졌으니까 쉬겠고요. 그다음에 한현희 선수도 사실은 쉬는 게 맞는데 어찌됐건 연투는 피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급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최준용 선수는 상황이 되면 나올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 5이닝을 먹어준 게 굉장히 소중했다. 그리고 비록 이제 반즈 선수가 빠진 첫 주였는데 이 김진욱, 이민석 선수가 5이닝씩 처리를 해주면서 그래도 어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선발의 최대 덕목은 최소한 5이닝을 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이민석 선수가 너무나 잘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좋은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일단 오늘 경기가 찬스가 없었던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타 7개, 보이넷 2개였는데 1회 말, 2회 말, 3회 말, 5회 말에 계속해서 득점 찬스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5회 말에밖에 점수를 못 냈고 그 5회 말에도 2점 이제 고승민 선수가 2타점 내고 나서 본인이 런다운으로 아웃니프스에 당하면서 이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경기였고 이 구단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득점을 하고 다음날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야구를 뭐 열심히 본 게 한 2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 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제대로 본 시간 내내 그랬거든요. 그 앞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야구를 본 20여 년의 시간 동안은 전날 다득점 경기를 하면 다음날 집중력이 반드시 떨어지는 경기였어요. 항상 이 팀은. 그래서 이게 진짜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사람이 다 바뀌었는데 같은 문제가 이어지니까 이거는 참 이상한 노릇이죠. 아무튼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었고 좀 뜯어서 보면은 1회 말에 일단 1사 1, 2루 찬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4번 레이에스 삼진 5번 나승엽 중견수 뜬공아웃 이렇게 물러났고 그 다음에 2회 말에도 무사 2루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김민성 선수 2루타를 치고 나가면서 근데 유강남 유격수 땅볼로 진루도 못 시켜주고 최양 삼진 신윤우 삼진 또 이 허망하게 점수를 못 냈고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1회 말과 2회 말 중에 한 점은 무조건 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또 레이스 선수가 1회 말에 삼진을 당연히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레이스 선수가 뭐 매번 득점권만 다 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유강남 선수가 2회 말에 적어도 진루타 쳐줬어야 돼요. 근데 유강남 선수가 그 아름다운 5월이 2주가 끝난 건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15타수 1안타에 그치고 있는, 이 얘기 조금 이따 더 할 건데, 이게 그냥 일장 춘몽이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3회 말에, 사실 3회 말이 많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황성빈 선수가 안타 치고 내안타 치고 나가가지고 이제 도루를 하면서 이제 1사 2루 무사 2루를 깔아놓고 1사 후에 이제 3루도루를 시도를 하는데, 사실은 뭐 주루 방해였죠. 그 3루수 호철 선수가 그 무릎으로 베이스를 막으면서 사실은 주루 방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제 비디오 판독 결과 공간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주루 방해로 인정을 못 받았고, 결국 이 황성민 선수가 올 시즌 처음 도루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살았으면 또 시즌 20도루고 20도루인데 100% 성공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을 또 세울 수도 있었는데, 이게 참 억울하죠 사실. 왜냐면 야구도 못하는데 우리 팀은 맨날 왜 이렇게 심판들이 억까를 하지?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있어도 못하네. 왜 자꾸 심판들이 이렇게 진짜 억지로 안 도와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런 판정에서 도움도 못 받고, 사실 이 비디오 판독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어찌된 판인지 이 팀은 비디오 판독을 해도 억까를 당합니다. 이 왜 이렇지? 참 의문스러운데, 아무튼 그 굉장히 억울하고 아쉬운 상황이 있었고, 이 고승민 선수가 2루 땅볼을 결과적으로 쳤기 때문에 1사 3루였으면 이제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아쉬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회 말 2회 말에 한 점이라도 냈다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예. 뭐 황성민 선수가 무리해서 3루도 들어갔을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고, 사실 이 오심이 없었다면은 오늘 경기의 양상이 달라졌을 거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때 이미 동점이 되고 출발을 했을 테니까. 네, 그러면 이때의 상황에서 가져갔을 거니까 경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이 굉장히 싫은 말이지만 뭐 불가항력이잖아요. 예, 이게 참 웃긴 게, 진짜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좀 구단 차원에서도 조금 더 강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김태형 감독도 조금 더 어필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퇴장을 불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명백한 오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디오 판독까지 했는데 이게 오심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진짜 좀 구단 차원에서의 좀 항의가 있어야 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친 오심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에 이어진 5회 말에도 득점 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5회 말에도 최양 선수가 1루 직선타를 치는데 1루수 데이비스 선수가 펀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글러브로 쳐내는 모양새가 되면서 글러브에 맞고 튀어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안타가 됐는데, 그리고 신윤우 선수가 몸에 맞는 부분까지 얻으면서 무사 1, 2루에 황성민 선수가 번트까지 대주면서 1사 2, 3루로 굉장히 순조로운 찬스를 깔아놓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2번 박승국 선수가 잘 맞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올라와서 좋지 않았습니다. 4타수 1안타. 뭐 나쁘진 않았으나 좋진 않았죠. 예. 아무튼 박승국 선수가 1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타점을 못 만들어줍니다. 3루주자 최양 선수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이제 런다운이 걸리고 3피트로 아웃을 당하게 되고, 하지만 박승국 선수가 2루까지 가면서 2사 2, 3루 찬스가 이어지고, 여기서 이제 자전적 시타가 고승민 선수가 쳐주면서 2대1로 역전을 해요. 그러니까 흐름이 괜찮았단 말이죠. 왜냐면 첫 번째 타자가 해결을 못 해줬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2사 후에 고승민 선수가 해결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 찬스에서 점수를 냈다는 어떤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려고 했는데, 고승민 선수가 런다운에 걸려가 죽어버리면서 흐름에 좀 찬물이 끼얹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2사 1루로 이어졌으면 레이스 선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레이스 선수가 오늘도 멀티히트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1회 말에 좀 찬스 상황에서 침묵을 한 건 좀 아쉽지만 멀티히트 경기를 했고 타격감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2사 1루지만 어떤 레이스 선수 장타가 나올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고, 이 NC의 선발 카스타노 선수가 오늘 5이닝 2실점 경기했는데 빠르게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있는 카스타노 선수를 공략할 수 있는 찬스가 레이스 선수한테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끊어지면서
뭔가 쎄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심의 영향도 굉장히 컸던 건 맞지만 3회 말에 오심을 빼더라도 1회 말, 2회 말, 5회 말에 충분히 최소 2점, 최대한 넉 점까지 낼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찬스를 모조리 살리지 못하면서 사실 경기를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민석 선수가 5이닝을 잘 막아주고 승리 투수 요건까지 갖추고 이제 내려가고 이제 순리대로 갔죠. 김상수, 전미를, 김원중의 순리대로 가기로 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이민석 선수가 5이닝 정도 잘 막아주면은 결국은 이번 주 내내 아껴놓았던 김상수, 전미를, 김원중 카드를 써가지고 조금 이닝을 길게 가더라도 3명으로 끝낼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갔죠. 그래서 김상수 선수가 올라와서 계산대로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2이닝 동안 정말 든든하게 잘 막아줬고, 김상수 선수가 2이닝 동안 이피한테 2삼진, 투구수 30개로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계산은 잘 맞아 떨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상수 선수가 이렇게 막아주는 동안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6회 말 7회 말에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자동 아웃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못 가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쎄했죠. 예. 일단은 김재열 선수, 한재승 선수가 나와서 NC가 이제 6회 말 7회 말에 막았는데, 뭐 두 선수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타자들이 못 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김재열 선수는 올 시즌 성적이 대단히 좋긴 합니다. 1.74의 평균 자책을 기록을 하고 있고, WHP가 0.81밖에 안 되니까 뭐 김재열 선수는 워낙에 지금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공략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7회 말에 뭐 무기력하게 그냥 당했습니다. 7회 말에 유강남 삼진, 최양 1루수 땅볼, 신윤 2루수 등공 이렇게 허망하게 물러났고, 8회 같은 경우에도 삼진, 황성민 삼진, 유격, 박승욱 1루수 땅볼, 고승민 중견수 등공으로 물러났는데, 어디 보자. 한재승 선수도 올 시즌에 뭐 2.10으로 굉장히 좋은 기록을 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WHP도 1.21로서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NC도 필승조를 기용을 했죠. 당연히 한 점 차 승부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물러났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출루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3자범퇴를 당했으니까 NC가 쫓아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마련을 해줬다고 봐도 맞죠. 그러니까 뭐 힘도 못 써보고 그냥 죽었으니까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 도망을 못 가서 아쉬웠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8회 초에 결국은 일이 터지고 말았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상황, 네, 8회 초에 8회 초에 그 느낌, 네, 그 장면, 그 느낌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이학주 선수의 그 글러브에 맞고 튀면서 안타가 되면서 1차 그 느낌, 견제 실책이 나오면서 2차 그 느낌, 그리고 박건우 선수의 우전 2루타 나오면서 3차 그 느낌 하면서 역전이 됐고 3대2로 한 점 차지만 사실 이 점수가 너무나 커 보였어요. 네, 너무나 커 보였고, 그리고 사실 NC가 지금 마무리인 이영찬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누가 마무리를 할까 싶었는데 좌완 김윤규 선수가 8회에 나서 2이닝 세이브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회 말에도 사실은 무기력하게 그냥 황성민, 박승우, 고승민이 그냥 무기력 아웃을 당했고, 경기가 이제 뒤지고 있다 보니까 김원중 선수가 아니고 구승민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제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김원중 선수를 쓰지 않았고 뭐 연장까지 간다고 생각을 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승민 선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연장까지 고려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어차피 연장 가면 좀 힘들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의 특성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결과론인 것 같아서 제가 말을 하면서도 조금 뭐 틀렸어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냥 김원중 선수를 너무 안 쓰는 느낌이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9회 초에 한현희 선수가 생각이 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내일이 일요일인데 김원중 선수를 이번 주 내내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끼는 이유는 솔직히 저는 좀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를 뭐 세이브 상황이면서 쓴다는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기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쳐도 그 5월 25일이 마지막 등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25일이 뭐 화요일도 아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마지막 등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김원중 선수가 지금
일주일 넘게 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나왔으면 이제 일주일째에 나오는 등판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등판 간격이 긴 것도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내일 경기에 나중에 나와도 되죠. 그리고 내일 경기 어떤 세이브 상황이면은 오히려 오늘 경기에 나오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안 나오고 있다, 너무 아낀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김호중 선수가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죠. 오늘 나오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에서는 그냥 경기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안 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김훈 선수를 써서 일단 한 점 차를 유지를 해놓고 9회 말에 기대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단 구승민 선수를 선택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가 또 심지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두 타자 안타 내주고 김명훈 선수가 번트를 내는데 참 김명훈 선수는 펀치력도 좋은데 번트도 너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든 생각이 다른 팀은 번트를 다들 참 쉽게 잘 되는데 우리 팀은 왜 번트가 성공률이 50%가 안 되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어느 생각부터 번트를 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지켜보는 게.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생각보다는 실패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야구를 한 게 몇 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부러웠고 아무튼 그 뒤에 이제 무사 1루에서 서철 선수가 보이넷을 얻으면서 1사 1 2루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민우 선수 삼진 잡아내면서 2사 1 2루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최정원 선수가 3루 내안타를 뽑아냅니다. 요때 또 그 느낌이 받았죠. 아, 쎄한데? 네, 그리고 한석현 선수한테 기어이 밀어내기 보이넷을 내주면서 경기가 사실상 이제 넘어가는 그 4점째가 득점이 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한 점도 사실 버거워 보이는 넉점 한 2점은 굉장히 커 보이는 점수였고 안 좋은 게 이 원 스트라이크 초구를 스트라이크 잡고 볼을 연거푸 4개 던지면서 결국은 이 보이넷을 내줬다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나 좋지 않죠. 그러니까 아니 왜 또 직구 안 던지고 포크볼로 도망가노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이 또 좀 그 아이러니한 게 구승민 선수가 굉장히 그 직구 구위가 살아나면서 아 구승민 선수가 좀 다시 올라오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오늘은 또 직구 구위가 또 안 나왔습니다. 오늘 최고 142밖에 안 나왔고 대부분 140, 141밖에 빠른 공이 안 나오면서 사실은 포크볼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 구승민 선수가 최근에 조금 많이 다시 던지면서 다시 좀 그 오늘 조금 무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직구 후위가 안 나오는 모습 보였고 사실은 등판 간격이 꽤 잦았거든요. 뭐냐면 5월 29일에 나오고 31일에 나오고 6월 1일에 나왔는데 전부 다 1.1이닝, 2.1이닝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구수를 적게 가져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승민 선수를 굳이 오늘까지 써야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기는 해요. 그리고 좋아지고 있긴 했는데 아직 이런 완전 뭔가 필승조 상황에서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좀 느끼는데 모르겠어요. 구승민 선수를 살려 쓰겠다는 김태형 감독의 어떤 강한 의중인지 뭔가 그 투가세 인연인데 어떤 그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고 결국 그 밀어내기가 나오면서 최희준 선수가 올라와서 근데 최희준 선수가 또 2-3 알루에서 잘 막아줬어요. 4번 타자 도태현 선수를 삼진으로 잘 잡아주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고 최희준 선수가 뭐 지난 일요일 경기에도 그랬고 이런 타이트한 상황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만루 찬스를 연거푸 잘 넘기는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좋았던 게 3구 삼진을 잡았는데 슬라이더로 네, 그냥 삼진을 잡아버렸습니다. 대단히 좀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최희준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그 더 큰 역할을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또 오늘의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떤 그 최희준 선수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그 보이넷 문제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역할을 부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잘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괜찮거든요. 5월 18일부터 5월 24일에 한번 점수를 준 거 말고는 계속 이제 무실점 행진이 펼치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넷이 그 기간 동안 한 개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최희준 선수를 아마 일요일 경기,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 활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박세웅 선수가 일단 김상욱 선수를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9회 말에 정말 좋지 않은 장면으로 또 마무리가 됐는데
김영규 선수가 계속 던지는 상황 속에서 레이스 선수가 또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선두 타자가. 네,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마지막 이제 희망을 좀 기대할 수 있고, 근데 그 1루 견제가 악송구까지는 아니고 조금 높게 가면서 1루수 글러브를 맞고 튀었어요. 뽕 하고 튀어서 멀리 안 나갔는데, 일단 1차적으로 레이스 선수가 그 상황 인지를 조금 늦게 했어요. 한 박스 늦게 해가지고 약간 1루에서 멈췄다가 보고 뛰어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1루 코치가 막았거든요. 막았는데 이미 레이스 선수는 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손동작을 못 봤을 것이고 말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스톱이라고 했겠죠. 스톱 했겠죠. 뭐 야구에서 보통 스톱 하는 거고 뭐 멈춰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레이스 선수가 그냥 2루로 갔어요. 그래서 아웃을 당했는데, 아니 왜 이 팀은 코치가 세우면 좀 서야지 왜 자기들이 판단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그 윤동희 선수였나? 네, 윤동희 선수 경우도 마찬가지고 코치가 보고 세우면 서야지 왜 말을 안 듣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아웃이 완전 찬물이 끼얹으면서 그냥 마지막 희망이 끝났죠. 그리고 벤치에 사실 윤동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금 이 레이스 선수가 무사 1루 상황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나승엽 이학수 선수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뭐 나승엽 선수 타석은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었으니 계속 갔겠지만은 대타로 충분히 윤동희 선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학수 선수 타석에. 그러면 또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예. 윤동희 선수가 오늘 휴식 차원에서 좀 쉬었는데 대타로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9회 말 상황에서. 근데 마지막 어떤 그 기회도 부여를 받지 못하고 경기를 마무리를 해버렸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 나승엽 선수가 그 뒤에 뭐 유격수 땅볼을 치긴 했는데 주자가 있었으면 또 타격의 방향이 좀 달라졌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윤동희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결과가 같았을 수도 있겠지만, 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래서 제발 코치가 세우면 좀 서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NC의 8연패를 또 도와주게 되었고요. 이 의정 롯데 본능 또 감추지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정도고요. 좀 희망적인 얘기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 건데, 일단은 그 퓨처스에서 소식이 있는데, 그 퓨처스 경기에서 오늘 퓨처스 경기에서 2번 타자 1루수로 정훈 선수가 스타팅 출전을 했고 3번 1루수로 손호영 선수가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3회 초엔 유격수, 5회 초엔 2루수로 이동을 하면서 본인이 볼 수 있는 이 내야 포지션 전부 다를 한번 점검을 해본 시간을 가졌고, 6회 초에 두 선수 모두 다 교체를 하면서 이제 경기 감각만 익히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에 바로 콜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냅두고 이제 다음 주에 콜업을 할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 두 선수의 복귀는 정말 천군만마와 같고, 박승욱 선수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스타팅으로 나온 방전이 되는 선수인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의 기점으로 박승욱 선수의 에너지가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냥 다시 좀 쉬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 때마침 이 손호영 선수가 와가지고 3루에서 이제 역할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든든하겠죠. 예. 그래서 손호영 선수를 이 두 선수를 바로 올릴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바로 올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왜냐면은 내일 경기를 또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타자 엔트리를 보면은 손성빈, 노진혁, 이학주, 김민석, 윤동희, 김동혁 이런 선수들이 지금 후보에 앉아 있고, 뭐 최양 선수나 김민수 선수나 뭐 유신윤 선수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내야 쪽에서 빠지면 최양 선수랑 노진혁 선수가 내려갈 확률이 제일 높아 보이죠. 왜냐면 두 선수가 뾰족한 활약을 사실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진혁 선수는 참 안 살아나네요. 제가 봤을 때는 방망이 돌린 건 나쁜 느낌은 아닌데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정훈 선수랑 손호영 선수가 콜업이 바로 된다면은 뭐 거의 최항 노진혁 선수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뭐 기다리던 선수들이 돌아오니까 이건 참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강남 선수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유강남 선수가 그 아름다운 2주일을 5월 중순에 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나?
5월 26일부터 5경기 15타수 1안타 6삼진 1본넷으로 처참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왜 이러지 정말? 네, 오늘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오늘 좌투수인데 7번 포수로 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유성가다운 선수도 계속 말하지만 잘 치나 못 치나 그냥 7, 8번에 계속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선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타수는 자꾸 중심 타수에 제발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이 선수는 컨택 능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5번, 6번으로 가면 상황에 맞는 타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 타구가 필요할 상황에서 못 만든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7, 8번에 편하게 냅둬놓고 본인 스윙해서 어떤 장타가 얻어 걸리는 걸 기대를 해야 되지 상황에 맞는 배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봤을 때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못 치고 있는데 7번에 오늘 좌투수가 있는데도 있었던 거는 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였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 내일 경기를 말씀드렸듯이 박세웅 선수 대 신민혁 선수의 맞대결인데 박세웅 선수가 잘 나가다가 화요일 경기에 두드려 맞으면서 평균 자책이 4.62까지 바로 한 점 2점대 넘게 올라갔고 NC 신민혁 선수는 올 시즌 괜찮은 또 시즌 보내고 있으면 3.88, 55.2이닝인데 신민혁 선수가 참 꾸준하게 잘해주는 또 우한 투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99년으로 어린 선수인데 아직도 근데 벌써 누적 승수가 많단 말이야. 24승을 올리고 있는 선수고 몇 시즌 그래도 그 선발진에서 꾸준하게 2022년부터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탐나는 부러운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도 계산이 서는 선발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아무튼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신민혁 선수하고 올 시즌에 만난 적은 있나? 네, 올 시즌에 있군요. 맞대결에서 신민혁 선수는 1승 무패 3.00이고 박세웅 선수가 이 시즌에 안 좋았습니다. 0승 2패 23.50인데 일단 화요일에 그런 치욕을 좀 갚는 투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다음 주에 일정을 또 한번 봐야 될 건데 다음 주에 어디 보자. 다음 주에 기아하고 또 광주에서 만나게 되는데 지금 또 1위 팀이고 저희가 지난주에 수입을 했습니다. 또 광주에서 또 복수를 분명히 칼에 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아전을 또 네,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일요일 경기 이겨놔야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기아는 지금 35승 21패 그러니까 우리 팀한테 1격을 당했지만 최근 페이스는 또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이 이기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음 주 주말에는 어디 보자. SSG하고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SSG도 좀 굉장히 안 좋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오늘 그 좀 화제를 모았던 그 최초의 임시 외국인 선수인 그 어디 보자. 게이쇼 선수. 네. 시라카와 케이쇼 선수가 오늘 나와가지고 5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쇼 선수의 등판 일정에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걸리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아마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낯선 투수한테 약한 이 팀의 특성상 또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일요일 경기를 잡고 다음 주가 좀 쉽지 않은 일정을 또 맞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익동 오리지널 알고로 떼어표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지석 선수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고 또 이 두 어린 선수들이 계속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배는 부르네요. 두 선수가 잘해주니까. 네, 02년생, 03년생 이런 선수들이 선발진에서 이렇게 나란히 잘해주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네 오피였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